충정시록 5권 중종 3년 3월 15일 임자 세번째 기사 1508년 명정덕 3년 충청도 관찰사 안당이 치게하기를 도내의 도적이 횡행하여 백성들의 물품을 노략질해 빼앗으므로 청주판관 신옥형에게 명하여 체포하게 했더니 상주 화령 지방까지 쫓아 들어가서 한참 동안 크게 싸워 도적의 괴수 한 놈을 쏘아 죽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도적이 횡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경영에서도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계본을 보니 신옥형의 공로가 크다. 해당 관차로 하여금 농공 행상하게 하라 하였다. 중종시골 5권 중종 3년 3월 15일 임자 네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승지 권홍이 아뢰기를 3대 이후에 현군은 오직 한 문제 당 태종, 송, 인종, 금, 세종뿐인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세종과 성종께서 성덕이 더욱 훌륭했습니다. 세종 때 이런 신이 미처 알지 못하지만은 신이 성종을 보건대 날마다 경연에 납시어 현명한 선비들을 접견하시고 취도를 물으셨으며 모든 풍속과 교화의 아름다움 이로부터 더욱 융성하였습니다. 지금 전하의 성덕으로 왕위에 올라 태평성대를 이룩하려고 하신다면 전하께서 성종을 본받는 데 있을 뿐입니다 하였다. 시독관 안팽수는 아뢰기를 세속의 기호를 돈 후 질박하게 하려 마땅히 한 문제가 금은 명주 옷을 입은 이를 본받으셔야 할 것이니 이것은 몸소 실천하는 실상입니다. 만약 인주가 몸소 실천하지 않고 다만 법령으로서만 검한다면 백성들이 어찌 눈으로 보고 감동하여 교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인주가 위에서 몸소 실천하여 모범이 되면 경대부가 화선이 될 것이요 경대부가 화선되면 일반 인민이 또한 화선될 것입니다. 경대부가 화선되면 일반 인민이 또한 화선되어 풍속이 순박하고 아름다운 대로 점차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 세종조의 이런 마을의 늙은이들이 지금도 전하여 말하기를 사람들이 다 예의 염치를 승상해서 살찐 말을 탄다거나 가벼운 갓옷을 입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으면 모두 세종께서 몸소 실천하시어 모범을 보인 효과에 연유하는 것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여 화려하고 사치함을 서로 다투기를 힘쓰고 의복과 장식의 물품을 모두 중국에서 사들여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통사들이 감히 죽을 죄를 범하면서 금과 은을 가지고 가서 무역하는 사람까지 있게 되었으니 속상이 좋지 못함을 따라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황제의 의복 빛깔이 황색을 숭상하기 때문에 모두 황색 옷을 언금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홍색을 금하지 않으면 더욱 온당하지 못하니 금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이때 상이 한 문제가 금은 명주 옷을 입었다는 등의 일을 강하고 있었으므로 권홍과 안팽수가 이에 언급한 것이며 또 권홍이 홍색 단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안팽수가 이를 금하기를 청한 것이다. 중종시록 5권 중종 3년 3월 15일 임자 다섯번째 기사 상이 허집에게 의원을 보내어 문병을 하게 하였더니 복명하기를 허집의 병세가 위중하여 북경에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므로 전교하기를 사언을 바꾸고 또 약물을 하사라 하였다. 중종시록 5권 중종 3년 3월 15일 임자 여섯번째 기사 대간이 전월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중종시록 5권 중종 3년 3월 16일 개축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장령 이위와 헌납 민원이 원종공신 및 족신들에게 가자한 일과 최연손 안한영 등의 일에 대하여 의논드렸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이위가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북방의 진수가 허술하여 온성 등지가 피폐함이 더욱 심한 것은 패조 때 초섭이 납부하기를 독촉한 일에 시달리고 조관들이 또한 자주 출입했으므로 군졸의 태반이 도망쳐 흩어졌기 때문이라 합니다. 근래에는 그 옛날 상태가 약간 회복되었지만은 그러나 몸에 입을 옷이 없으므로 고생이 아직 심하니 창졸이 위급한 일이 있으면 어찌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일 신윤무가 절도사가 되었을 때 방략과
처치는 능란했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다만 나이가 젊고 갑자기 승진한 사람으로서 변방일에 익숙하지 못하여 변방 백성들로 하여금 노력절을 당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지금 유담년이 절도사가 되었는데 그 사람은 신유무보다 훨씬 나음으로 반드시 조치를 잘 하겠지만 다만 군졸이 이와 같으니 누구와 더불어 지키겠습니까? 청컨대 병기가 없는 사람에게 비용사이에 저장해 둔 것을 주고 말이 없는 사람에게는 강목장에서 먹이고 있는 것을 지급하며 조관을 파견하여 그 허실을 점검토록 하소서 하였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3월 16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전일의 병조에서 아린 활쏘기의 표적과 장령이 아랜 북방의 일에 대하여 속히 정성들을 불러 의논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16일 개축 세 번째 기사 호조판서 이계나무가 참판 임유겸이 아뢰기를 명나라 사신을 접대할 물품의 수량이 넉넉하지 못하니 추가 배정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각 도에 이미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혹은 영로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혹은 거행하지 않기도 하니 팔도 관찰사에게 유서를 내려 혹시라도 체류하지 못하게 하고 지난번에 미처 물품들을 제공하지 않은 수령들은 모두 주문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16일 개축 네 번째 기사 대간이 또 전일의 일에 대하여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16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승정원이 아뢰기를 내일 중원부에서 조화이정을 전별하게 되는데 전에 창산 부원것 성의하니 북경에 갈 때 제신과 출신이 전별연을 베풀었고 특별히 술과 음악을 하사하였으며 지금도 한 시대의 원우들이 다 모임으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조화이정이 곧 말리길을 가게 되니 술과 음악 각 1등을 하사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3월 17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사간 김승조와 집이 유희저가 전일의 일에 대하여 아뢰고 또 아뢰기를 허집이 지금 북경에 가지 못하게 되니 그에게 가자한 것을 도로 거두어 드리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영사 박원종이 아뢰기를 청주 판관 신옥형이 도적의 배수를 쏘아 죽인 것은 공로가 작지 않으니 후하게 상주어 권장하는 뜻을 보이셔야 합니다. 전자의 금산 군수 문건도 도적을 잘 잡았으니 아울러 농공 행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도의 절도사는 정조에서 그 적임자를 얻기 어려운데 신옥형 같은 사람은 문학이 무반해서 어떤가니 차례를 밟지 않고 뽑아서서 그 임무를 맡기만 하며 문신에 있어서도 이 장군은 또한 크게 쓸만합니다. 그 심행과 재간으로 보아 속히 특별 임명하여 변방일을 담당시켜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도 또한 이 장군이 문무를 겸전함으로 크게 써서 변방의 일을 담당시킬 만한 것을 알고 있지만은 다만 근래의 대간이 항시 관작을 함부로 준다고 하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3월 17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관작은 권정하고 격려하는 것인데 내가 신옥형의 일을 보니 그 공로가 매우 크므로 해당 관사에 명하여 농공행상하게 하고 금산군수 문근에게도 농공행상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17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이조의 전교하기를 이 장고는 문무를 겸전하여 크게 쓸만하니 한 풍계를 올려주라 하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17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17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손주를 황조 참판으로 이 요청을 헌부 대사헌으로 이 장군을 홍문관 부교리로 삼았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17일 갑인 여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일의 일에 대하여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17일 갑인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18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당하관 문신들을 궁전들에 모아 이 능히 소자경을 한나라로
돌려보낸 일에 대하여 7원 율시 30운을 짓도록 명했다. 증조실록 5권 중종 3년 3월 18일 을미오 두 번째 기사 정성들을 명초하여 조계상을 수고한 일에 대하여 하문하기를 조계산의 말이 앞뒤가 각각 다르니 제상의 말이 이와 같을 수가 없다. 지금 그 추안을 보니 그 죄를 면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는데 회개하기를 조계상의 말이 앞뒤가 각각 다른 것은 그 일이 매우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형편이 맞지 못해서 나왔기 때문에 한 일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19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19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19일 병진 세 번째 기사 대간의 전일의 일에 대하여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19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정시에 수석을 한 정은 김정에게 가자하고 그 다음을 차지한 최소권에게 아마 한 표를 주고 김안국, 박상, 이사균에게는 각각 녹비 한 장씩을 하사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3월 19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진천군 강혼이 다시 상소하여 고향에 돌아가 어버이 봉양을 하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정상은 비록 간절하지만은 법에 맞지 않는다. 어버이가 늙고 병들었다면 자주 왕래하면서 근친하는 것이 옳다. 어영준과 박상도 돌아가 어버이 봉양하기를 청했지만 모두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19일 병진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20일 경사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20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20일 정사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일의 일에 대하여 두 번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20일 정사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21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영사 이웃순정이 아뢰기를 경흥부사 조결은 원래 활을 잘 쏘지 못하니 야인들이 보는 곳에는 물망이 있는 사람을 차견하여 하겠습니다 하고 지평 김안국은 아뢰기를 근래의 변방 경비가 허술한데 조결은 물망에 적합하지 못하므로 사중에서도 아뢰려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채차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21일 무호 두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21일 무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일의 일에 대하여 두 번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21일 무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21일 김희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장년 긴급 피비 아래기를 무릇 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문이 있은 뒤라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일에 전교를 내리시어 경영관으로 하여금 꼭 할 말을 다하게 하신 것은 전하께서 대신과 대관들의 말을 가지고 가부를 참작하려고 하신 것인데 대신들이 말하지 않음이 이전과 같으니 전교의 뜻을 저버린 듯합니다. 특징관과 경영관을 뽑아서 임명하는 것은 전하를 보익하려고 함인데 만약 다만 입시만 한다면 누군들 하지 못하겠습니까? 하고 정은 김정은 아뢰기를 입시하는 사람은 곧 고문에 대비하는 것인데 감히 한마디 말도 내지 못하며 비록 말하는 일이 있어도 모두가 사산일 뿐이요 공론을 부지함이 없는 것은 작지 않은 과실입니다. 하였으나 상은 대답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3월 22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22일 김이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일의 일에 대하여 아뢰었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22일 김이 네 번째 기사 전국 공신인 하원군 장정이 졸기 장정은 사람됨이 엄정 결백하고 군사상의 책량과 관리로서의 재간이 있었으므로 당시에 특별히 발탁되어 여러 번 수령이 되었는데 이르는 곳마다 업적이 있었다. 그리하여 아정과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사모하여 내 눈을 가진 원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명확한 판별을 잃은 것이다. 폐조 말년에 정치가 번거롭고 조세가 과중하였는데 경기 수원이 피폐됨이 더욱 심하니 감사 박원종이 장정으로 부사 삼기를 청하였다. 장정이 부임하는 날로 그 예전부터 곧 내려오던 폐해를 고쳐 없애고 전시, 장시는 모두 폐주 연산군의 수권이었다. 이들의 종들이 백성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것을 배격하니 경내의 백성들이 다 헛좋게 여겨 징송하였다. 재임한 지 수일 만에 모친상을 당하여 채직이 되었는데 백성들이 지금도 사모하고 기뻐하고 있다. 반정이 되어 농공 행상을 할 때 모두 친구들을 추천해 뽑았으나 장정은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으므로 물론이 장하게 여기고 중외에서 바야흐로 의지하여 소중히 여겼는데 이때 갑자기 졸한 것이다. 아휴, 깝다. 상이 이에 탄식하기를 쓸만한 인재였는데 애석하고 애석하다 하고 별치부로 1등을 내렸다. 별치부는 신하가 죽으면 각각 그 지위에 따라 엄형으로 상수용 제품을 하사하는 것을 치부라 하는데 별치부는 특히 정종 삼품 이하의 관원이 죽었을 때 내리는 치부이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20일 김이 5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23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네 차례나 전일의 일에 대하여 아뢰었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24일 신묘 첫 번째 기사 대간이 다시 전일의 일에 대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를 원종공신에게 가자한 것은 당초에 공문을 책록할 때 다만 공로가 있고 없는 것만 의논했고 족친에게 가자한 것도 촌수만 따져서 했을 뿐이니 어찌 현명한 사람과 우명한 사람을 가렸겠는가. 안한영은 이미 본직을 바꾸었으니 어찌 꼭 서반으로 보낸 후라야 뒷사람들을 징계하겠는가. 허집은 썰모있는 사람이다. 모두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24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서울 서부 홍강의 딸로서 29살에 이른 처녀가 있었는데 부모가 다 사망했고 집이 가난하여 혼인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상이 유사로 하여금 물자를 마련하여 때맞춰 혼인하게 했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25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25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25일 임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 아뢰기를 원종공신과 족친에게 가자한 일에 대하여 꼭 전하의 생각을 돌리기를 기약했으므로 합사에 왔습니다. 안한영과 허집의 일은 재치하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최연무는 번거롭고 참남하여 변장에 적합하지 않으니 개최하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조계상의 죄는 4등을 감했는데 형률대로 처벌하시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또 세 차례나 아뢰었으나 역시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25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26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26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26일 개해 세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 세 차례나 전일의 일에 대하여 아뢰고 또 공신의 맏아들로서 15세 미만인 자에게는 녹봉을 받을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아뢰었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15세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26일 개해 네 번째 기사 충원도에 사례기를 공신의 맏아들로서 녹봉을 받는 일은 나이가 차거나 차지 않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 법전에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상과의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박원종이 아뢰기를 신이 공신의 아들로서 나이가 7, 8세 때에 또한 녹봉을 받았습니다 했고 또 공신의 맏아들에 대한 채아직의 많고 적음은 공신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으므로 나이가 어려도 또한 녹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 뜻으로 대간에게 말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26일 개해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27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충정실로 5권 중종 3년 3월 27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충정실로 5권 중종 3년 3월 27일 갑자 세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전일의 일에 대하여 아뢰고 또 공신의 마다들에 관한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우중형은 내력이 없을 뿐더러 조결보다 재능이 못하니 경흥부사에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우중형을 채직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 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다시 아뢰었으나 역시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로 5권 중종 3년 3월 27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로 5권 중종 3년 3월 28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28일 얼축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28일 얼축 세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두 가지 가자는 전례가 없으므로 개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이미 상세히 아뢰었으나 속기 결단하시기를 청합니다. 안한영, 허집, 최윤문 등의 일도 이미 상세히 아뢰었으니 아울러 결단하시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다시 아뢰었으나 또한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28일 얼축 네 번째 기사 홍문관 부수찬 어영준과 병조 정랑 정인겸이 병든 어버이를 위하여 돌아가 복양하기를 청했으나 어버이 나이가 70세 미만이므로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28일 얼축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29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전일의 일을 가지고 다섯 차례나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이에 아뢰기를 홍문관은 직책이 경련을 맡고 있으니 잘 가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갑자년 이후에 홍문록이 매우 난잡하게 되었고 노종, 문계창, 유의신, 김석필, 최세절, 정백봉, 김형, 조언형, 안한영, 정충랑, 량이번, 윤탁, 장적 등 14인은 모두 홍문록에 적합하지 않으니 개적하기를 청합니다. 감찰도 또한 가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지책이 모든 관사를 규찰하는 데 있는지라 혹은 분대에 가기도 하고 혹은 행대에 가기도 하여 그 임무가 작지 않습니다. 지금 홍의손, 박감, 윤중년, 윤파동, 정석필, 김맹균 등 6인은 혹은 허물이 있기도 하고 혹은 사물을 잘 처리하지 못한 사람도 있으니 모두 채직시키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감찰들은 채직시키고 그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홍문록은 홍문관의 교리 수찬을 선거 임명할 때 제1차 기록이다. 부재학 이하 여러 관원이 모여 마음에 둔 사람 이름을 위해 권점을 찍어 그 찬반을 표시하며 이것은 다시 2차 선거인 도당록에 올려진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29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정승들에게 묻기를 대간이 노종 등 14인은 홍문록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니 과연 전부 적합하지 않은가 하니 회개하기를 후진의 젊은 사람들이 일일이 어떠한가를 알 수는 없으나 노종은 임사홍의 사위이고 김석필은 도사이었을 때 논박을 입은 일이 있으며 최세절은 정백봉, 김형은 사운으로 급제한 사람으로서 당분간 현요 환직에 서용하지 못할 사람들이고 안한영은 그들의 잘못된 일을 저질렀으니 대간이 동배의 이 일에 대하여 논박할 때 반드시 자세히 알고 난 후에 했을 것입니다. 만약 적합하지 않다면 개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사람들이 어찌 한때 논박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개정할 수가 있겠는가. 오늘은 정승뿐만이 아니라 모든 재상들이 또한 많이 나왔으니 각각 그 듣고 본 바로서 말하라 하였다. 이에 회개하기를 후진들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홍문관이 추천을 해서 기록한 것이므로 당연히 그 사람들을 알고 있을 것이니 물어보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것을 홍문관에 물어보라 하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30일 정묘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우유부단한 것은 임금의 큰 병폐입니다. 원종 공신을 당상관으로 가자는 일은 조종조로부터 내려온 관례가 아니며 족친에게 가자한 일은 곧 폐주의 난정이었던 것을 전하께서 모르는 것이 아니실 터인데 아직까지 미루어두시었고 허집, 안한영, 최윤문 등의 일은
중요한 것도 아니데도 모두 윤호를 받지 못했으니 이것은 반드시 큰일을 거절하고 아울러 작은 일도 다 윤호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기 초에 공론으로 아뢰는 것은 오히려 들어주셨건만 지금은 굳이 거절하시니 그래 대신들이 짐작해서 하십시오 한 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짐작해서 하십시오라는 말은 감사드리고 한 데서 나온 것이요 신등의 말은 곧 공론입니다. 옛날 성종조에 있어서 임사홍이 대간의 말은 반드시 다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말했지만 그러나 성종께서는 그 간사함을 밝게 아신 까닭에 임사홍을 종신토로 폐기하셨습니다. 지금 이 대신에 짐작해 하십시오라는 말도 전하께서 그 간사함을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노사신이 패조 때 말하기를 만약 대간의 말을 다 따른다면 임금의 위엄이 떨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며 패주가 이 말로써 대간에게 분노를 쌓았으며 마침내는 대신과 시종하는 사람들이 각각 화를 입지 않음이 없었으니 대신들의 말이라 해서 다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들어주어야 할 일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우유부단이라고 해도 좋겠지만 원종공신과 족친에게 가자한 일에 대해서는 결단코 들어줄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대신들의 짐작해 하십시오 하는 말로 인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안한영 등의 일도 또한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왜?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30일 정묘 두 번째 기사. 홍문관이 아뢰기를 대간이 논박한 홍문록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람들은 윤탁 이외 모두 본관에서 추천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록할 때 반드시 아조를 거쳐서 또 정승들과 관각의 당상관들이 모여 의논해서 한 것이니 그 사람이 적합하고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등이 알지 못하는 바입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3월 30일 정묘 세 번째 기사. 대간이 또 세 차례나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홍문록을 개정하는 일은 아랜대로 했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30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폐주의 상례에 관한 일을 상과하여 아뢰라 하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4월 1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갔다. 지평 김안국 정원 김정희 전일의 이 일에 대하여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성희안이 아뢰기를 최윤무는 무죄가 탁월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대간의 말이 옳다면 또한 따라야 하겠습니다. 허집은 사람됨이 대범해서 실수한 것이 없는데 대간이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그가 북경에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제 홍문록을 많이 삭제했다는 것을 들었는데 비록 삭제하지 않더라도 공도가 환히 밝으면 자연히 주위에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세절, 정백봉, 김엄, 김형 같은 사람들은 필시 시로서 급제한 것을 가지고 말한 것이니 전일의 당분간 현직에 사용하지 말라고 하신 정교는 역시 온편하지 못합니다. 지금 영의정 이하의 관원은 모두 패조 때 승순한 사람으로서 정성건을 차명에 처할 때 신등은 마음속으로 그 충성을 알았는데도 그들은 곧 말하기를 간사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서명하여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곧 인군의 나쁜 점을 조장한 것인데도 지금 오히려 대신의 반열에 끼어 있으니 패조 때의 일로서 이런 등류의 사람들을 탓할 수는 없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옛날 성종조의 임사홍이 도승지가 되었을 때 홍문관 교리 최한정은 말이 좋고 덕행이 있었는데도 임사홍이 그 적합하지 못함을 끝까지 논박하므로 성종께서 이러시기를 너는 그 재주를 취하는가 나는 그 덕행을 취한다 하시고 얼마 안 가서 발탁해서 대사관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임사홍이 경솔하고 날린 사람을 좋아하는 생각을 억압한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년의 급제를 논박 행실한 것은 더욱 온변치 못한 점이 있습니다. 대체로 대간의 소임은 다만 언책뿐이었는데 녹수의 집 짓는 것을 감독하도록 명하시니 핑계할 말이 없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생을 실어서 시험하여 급제시키는 일이 무슨 허물이 있겠습니까? 하고 김안국은 아뢰기를 대간은 명령이 내리면 회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생은 비록 핍박 독촉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심지어 옛일을 인용하여 아첨하는 말을 하는 사람까지 있었으니 지금 만일 뒤섞여 임용한다면 오히려 누구를 징계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홍문록을 삭제한 일은 과연 온편하지 못한 일이다. 그래서 정성들에게 물어보니 말하기를 대간이 어찌 상세히 생각해서 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기에 그때 반복해 물어서 개정한 것이지만 그러나 다시 생각하니 그 수요가 너무 많으므로 지금은 삭제할 수 없다 하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4월 1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오늘 아침 성희안의 말을 듣건대 그 말이 매우 옳으니 홍문록을 삭제하지 말라 하니 회개하기를 성희안의 말이 비록 당연한 것 같지만 이미 대검과 정성들의 말로서 삭제하기를 명했는데 지금 다시 한 대신의 말로서 갑자기 삭제하지 말라고 명하신다면 호령이 어수선하게 고쳐질 뿐만 아니라 대간이 또한 어찌 말하지 않겠습니까? 대간의 말을 듣건대 그 가운데는 재상의 자제도 있다 하니 반드시 그 허물을 들어 아랠 것입니다. 하니 전개하기를 비록 한 대신의 말이지라도 이리 진실로 옳다면 또한 따라야 한다 하였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4월 1일 무진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압사해서 또 전일의 일에 대하여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홍문록에서 삭제한 사람을 다시 삭제하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당초의 정승과 홍문관에 물었을 적에 모두 알지 못합니다 한 것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희한의 말로 인하여 삭제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성희한은 전일의 경륜에서 짐작해서 하십시오 하는 말을 했고 지금 또 허집의 사람됨을 칭찬했으며 또 홍문록을 삭제하지 말기를 청했습니다. 그리하여 무릇 대간의 공론이 일어나기만 하면 곧 저지 억제합니다. 성희한은 삼공 중신이 아니니 신등은 의당 곧 한문을 하이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성희안의 말이 진실로 옳음으로 듣고 따른 것이니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5권 중조 3년 4월 1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4월 1일 무진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4월 2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앞사여 다섯 차례나 전일의 일에 대하여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4월 2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전개하기를 연산군의 분묘와 사당이 물에 손상되기도 하고 허물어지기도 하였으니 사람들이 돌보고 지키지 않을 수 없다. 지키는 사람을 정하고 또 소재지의 관청으로 하여금 보살피고 단속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삼공들에게 물어보라 하매 회개하기를 전하의 전교가 후황편으로 따라서 하시는 것이니 어찌 방해됨이 있겠습니까. 아니 또 전교하기를 건방에 사는 백성 3명을 정하여 보살피게 하고 또 소재지 관청으로 하여금 살펴서 수리하게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4월 2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4월 2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4월 3일 경어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납시었다. 영사 박원종이 아뢰기를 대간이 합사에 아랜 것 가운데 들어주어야 할 일은 속히 윤허하셔야 합니다. 허집은 신병으로 북경에 가지 못했으니 그대로 관직을 줄 수 없으며 최윤문은 문필이 있고 활을 잘 쏘며 또 이미 부임했으니 이왕의 과실을 추론할 수는 없습니다. 홍문록은 사람들이 모두 영광되고 귀하게 여기니 만약 혼잡이 되면 누가 다시 영광으로 여기겠습니까? 논박된 사람들을 다시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4월 3일 경어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의 전일의 일에 대하여 아뢰고 또 아뢰기를 연산한 종사의 주를 이었으니 종족의 소속됨을 끊어야 하므로 묘지기를 줄 수 없습니다. 전조의 왕 태조의 묘지기가 3호이고 현종, 문종, 충경 왕의 묘지기는 각각 2호이며 기자묘도 1호인데 이분들은 다 공덕이 있는 임금들입니다. 연산한 종사의 주인이라 묘지기를 둘 수 없는데 하물며 3호를 주는 일이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종사의 죄를 지었더라도 묘지기는 없을 수 없으며 없다면 누가 능히 수보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세 번이나 아뢰었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4월 3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4월 3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4월 4일 신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4월 4일 심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앞사의 아래기를 신등의 그늘에 의논드는 것이 모두 윤호를 받지 못했으므로 원종공신과 허직, 최윤문 등의 일을 대강 초해서 아래오니 속히 쾌단하시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두 가지 가자한 일은 이미 3년이 지났으니 들어줄 수 없다. 대체로 신이란 인군의 큰 보배인 것이다. 인군 성인은 신이로서 먹는 것과 바꾸고 군자는 신이로서 삶과 바꾸는 것인데 그늘의 대간의 은사로 인하여 개정하고 변경한 일이 또한 많았다. 최윤문에 대한 일은 우의정이 말하기를 변장에 적당한 사람이 없다 하니 개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경등이 나에게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말하니 허집에 대한 일은 바른대로 윤허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4월 4일 심리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원종공신 1등으로 당상관이 된 사람과 족친으로서 상관에 가자된 사람들을 모두 속히 써서 아래라 하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4월 4일 심리 네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4월 4일 심리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4월 5일 MCN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조광에 나아가다. 대사관 이세인이 아래기를 원종공신과 족친들에게 가자한 일에 대하여 대간이 이와 같이 임석안했는데도 굳이 거절하고 들어주지 않으시니 실망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최윤문에 대한 일도 대간이 어찌 들은 바가 없겠습니까? 전에 경상도 수사로 있을 때 농미 녹서를 많이 거두어 장사를 해서 이익을 취했으니 이렇게 욕심 많고 들어온 사람으로 장수를 삼을 수 없습니다. 속히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작년 긴급핍도 아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4월 5일 MCN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앞사의 전일의 일에 대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를 원종공신에게 가자한 일은 그 공로가 전국공신 4등에 참여하게 해야 하는데 참여하지 못했으므로 강등해서 원종공신 1등으로 삼은 것이다. 이 사람들은 나에게 공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종사에도 크게 공로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 조종조에는 3년이 지난 오랜 된 일을 다시 변경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는데 근자의 경들이 공신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논개해서 개정한 것이 또한 많았으니 이것은 나의 현명하지 못함과 못함의 연유한 때문이다. 굳이 원종공신의 일을 개정한 후라야 마음이 시원하겠는가? 나는 심히 마음이 아프다. 또 경등의 현명함이 전일의 대간보다 나은 때문에 일이 3년이나 지난 오랜 것을 개정하려 하는 것인가? 당초에 경등으로 하여금 농공케 했더라면 어찌 이와 같은 실수가 있었겠는가? 경등의 주장하는 언론이 심히 공평하며 이를 논의하는 것도 대신보다 훨씬 낫지만 그러나 공로의 경중을 꼭 상세히 알 수는 없는 것이니 지금 만약 개정한다면 이것은 임금의 믿음을 잃는 쪽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최윤문은 폐조 때 비록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자세히 알 수 없으며 벼슬이 절도사에 이르렀는데도 죄를 범한 바가 이와 같다면 대신이 어찌 그 허물을 듣지 못했겠으며 병조에서도 어찌 기꺼이 주의했겠는가. 더구나 이미 부임을 했으니 한갓 영로의 폐단만 있을 뿐이다 하였다. 합사에서 다시 아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4월 5일 MCN 세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4월 5일 MCN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4월 5일 MCN 다섯 번째 기사. 의노 금동을 표창하는 문열을 세우고 또 그 집의 요역을 면제해주기를 명령하였다. 금동은 곧 강령부정 기의 종이다. 폐주 때 흥청에 소속된 세언가이가 왕의 총애를 지극히 받았는데 그의 아비가 군세를 믿고 기의 집을 빼앗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또 그 소실을 빼앗으려고 하여 기가 능욕을 했다고 거짓말로 고소하니 폐주가 크게 노하여 기와 금동을 잡아 가두고 곧 죽이려고 하였었다. 이때 금동이 진술하기를 종이 한 짓이요 주인은 실상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하였다. 6차례나 고문을 받았으나 끝내 조금도 변함없이 스스로 극형을 당하고 그 주인으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였는데 이때 와서 이 명령이 내린 것이다. 그렇다.
문려는 문은 집 앞의 문이고 여는 마을 앞의 문을 말한다. 흥청은 악기의 명칭이다. 현상군 때 여러 고을에 널리 모아두었던 악기 중에 뽑아 대굴 안에 들어온 악기를 흥청이라고 하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4월 5일 임신 6번째 기사 윤세호를 사헌부지병으로 삼고 신상을 사관원 헌납으로 삼았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4월 6일 개유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4월 6일 개유 두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4월 6일 개유 세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의 전일의 일에 대하여 논하고 세 차례나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4월 7일 갑술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4월 7일 갑술 두번째 기사 영의정 유순 좌의정 박원종 우의정 유순정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그 전례를 인용한 사람의 이름이 성문원 차비에 들어있고 또 원종공신에 책록된 것도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신숙주의 보한 채집에 실린 권나무의 묘비를 보면 일행을 다 원종공신에 책록했다는 말이 있는데 신숙주는 원래 망령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며 이 큰 경사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들을 다 함께 책록하고 또 별도로 노권을 작성하여 주라 하였다. 이보다 앞서 이 인례 등이 주문사가 데리고 간 통사였다는 점을 들어서 전례를 인용 상수하여 원종공신에 책록하기를 청했으므로 삼공으로 하여금 의계하도록 하여 이 명이 내린 것이다. 노권은 공신에게 전답 노비를 하사하는 문권을 말한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4월 7일 갑술 세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세 차례 전일의 일에 대하여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4월 7일 갑술 네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4월 7일 갑술 다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4월 8일 을해 첫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의 세 차례나 전일의 일에 대하여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4월 8일 을해 두번째 기사 명하에 죽은 한산군수 송연손에게 쌀과 포물을 부의하도록 했다. 송연손은 왕의 즉위하기 전의 스승이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4월 9일 병자 첫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당상간으로 가자여 남수 한 사람이 거의 300명이나 되니 더욱 개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최윤무는 인물이 용렬하고 또 전에 실수한 바가 있으니 또한 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4월 10일 정축 첫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의 세 차례나 전일의 일에 대하여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4월 11일 무인 첫번째 기사 대간이 합세에서 전일의 일에 대하여 아뢰고 또 아뢰기를 여천이 민자방은 패조 때 방을 붙였다는 말로서 임금에게 계도하여 비위를 맞춰 화내는 것을 조장하여 마음대로 주륙을 행했으니 마땅히 큰 형벌을 주어야 할 터인데도 다만 그 관직만 파면하였다가 곧 서용하기를 명했으니 속기 성명을 거두시기를 청합니다. 감찰 민양은 부모상을 입었는데 근신하지 않았고 부정 권욱은 늙어서 사물을 처리하지 못하며 학관 김정간, 영, 유보, 주부, 남치명, 봉사, 김세견 등은 욕심이 많아 더러운 짓을 했고 판관, 안방은 도사, 이근인, 참봉, 김억수 등은 둔하고 연약하여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니 모두 파직시키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두 가지 가자니란 윤허하지 않는다. 민자방은 부마인데 어찌 오랫동안 파직할 수 있겠는가. 민양 등의 일에 대해서는 의당 삼공에게 수의한 후에 결정하겠다 하였다. 다시 원종공신과 족춘에게 가자한 일과 민자방 등의 일에 대하여 아뢰었기를 만약 신등의 말이 옳다고 하시면 속히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히 신등의 관직을 갈아주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4월 12일 김효 첫번째 기사 상이 모화관에 거동하여 조칙을 맞이하여 궁궐로 돌아오니
두 사신이 조칙을 받으러 섬돌 위에 올라 예식 거행하기를 의식대로 하고 조서를 선포한 후 본조의 하례를 거행하고 이내 대사령을 반포했다. 마침내 태평관에 거둥하여 하마연을 거행했다. 사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나라는 역대의 선왕께서 서로 이어받아 제왕의 기업을 세워서 후손들에게 내려주심이 크게 원대하였다. 뛰어난 공적과 훌륭한 덕행으로 대대로 증언하여 자손들이 이어받을 기틀을 열었고 길이길이 다스리고 편안할 수 있는 사업을 이루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중간에 국군이 비색하여 인심이 의구하고 사방이 시끄러워져서 비할 바가 없더니 내가 과미한 과질로 조정의 위강을 이어받고 신민들의 추대에 몰려 명령을 모비에게서 받고 외람되게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에 중국에 사신을 보내어 천자의 명령을 청하여 여러 신민들의 소원에 부응하고 함께 큰 기업을 보전하여 조상의 공덕을 더럽힘이 없기를 바랐다. 이제 천자께서 우리나라를 위로하고 어루만져 편안하게 하여 멀리 사신을 보내와서 책명을 하사하였다. 면류관과 예복과 비단과 패백이 아울러 왕비에게까지 미치고 천자의 말씀이 정령하여 모범될 교훈이 정성스럽고 지극하여 온 나라 시민들이 천자의 명을 감사하게 받아 영장의 서업을 도우게 되었다. 이는 실로 막대한 경사라 마땅히 비상한 은혜를 널리 미치게 해야 한다. 이달 4월 11일 미명 예전에 모반 또는 모대역 모반과 자손이 조부모와 부모를 모살했거나 구타 욕설한 것, 처첩이 남편을 모살한 것, 노비가 주인을 모살한 것, 계획적으로 사람을 모살한 것, 독약으로 살해했거나 놀라게 하여 남을 죽인 것, 강도, 절도를 범한 것, 강상과 장후에 관계되는 것 등을 제외하고는 이미 결정이 되었거나 안 되었거나 이미 발각되었거나 안 되었거나 모두 용서하여 사면하라. 감히 유지 이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일러 바치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형벌로서 처벌할 것이며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은 각각 한 풍계씩 올려주고 자궁이 된 자는 대가하도록 하라. 보명을 황제에게서 받고 이미 조상의 공덕을 이어받았으니 너그러운 정치를 국내에 선포하여 함께 유신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니 마땅히 잘 알 것이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4월 10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처음에 정성들이 사면을 의논할 때는 강상에 관계되는 일과 장후에 관한 죄까지 모두 사면하는 예에 들어 있었다. 상이 곧 하례를 받으리 하여 바깥 자리가 이미 마련되었는데 대간이 이런 말을 듣고 바로 달려와서 아뢰기를 지금 듣건대 강상과 장후에 관한 죄도 사면을 받는다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보통 사면에 용서하지 않는 죄를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므로 대간의 아랜 것으로 정성들에게 물으니 유순 등이 회개하기를 국가의 경사치고 이보다 큰 것이 없는 까닭으로 이와 같이 의논하여 아뢰었던 것입니다 하였다. 전개하기를 강상 및 장후에 관한 일들은 용서하지 말라 하였다. 그렇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4월 13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상이 태평관에 거둥하였다. 이는 명나라 사신에게 그 이튿날 잔치를 베풀기 때문이다. 상사 이진이 아뢰기를 지금 전하를 배웠건대 후덕한 용모가 지극히 훌륭하시니 온 백성들이 떠받드는 마음이 어찌 다함이 있겠습니까? 제가 비록 늙었지만 만약 원자가 탄생한다면 마땅히 명을 받들고 다시 와야겠습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4월 13일 경진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앞서서 전일의 일에 대하여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4월 14일 신사 첫 번째 기사 부천사의 아버지를 봉작하여 가산대부 동지중추부사로 삼고 그 어머니 이씨를 정부인으로 삼았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4월 14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유순이 의논드리기를 권우균 신이 젊었을 때부터 그 사람됨을 알고 있는데 나이는 늙었지만 아직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민양, 김정간, 유보, 남치명, 김세견 등은 그 범죄가 무엇인가를 물어서 주문하고 안방은 이근인, 김억수 등은 서반으로 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좌의정, 박원종, 우의정, 유순정은 의논드리기를 권욱은 비록 늙었지만 직무에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간이 논박한 것은 그 소문의 출처를 물을 수 없으니 다만 그 범죄를 물어서 조사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4월 14일 신사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앞서서 다시 전의 일에 대하여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전교하기를 전일의 아래인 권욱은 퇴직시킬 수 없다. 민양, 김정간, 유보, 남치명, 김세견 등의 일에 대하여서는 그 범죄를 말하라. 안방은, 이근인, 김억수 등은 서반으로 보내는 것이 옳다 하였다.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사무부에 살인 것은 본부로 하여금 주문하게 할 수 없으니 민양 등 우인은 의금부에 가두라 하였다.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민양, 김정간, 유보, 남치명, 김세견 등의 일에 대해서 신등이 어찌 자세히 하게 물어보지 않고 아뢰었겠습니까? 지금 대간에게 하문하신 것은 사체에 방해됨이 있으며 또 소문의 출처를 물어보는 것 같으니 꼭 주문한 뒤에 파직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권욱은 전일 평산부사로 재임했을 때 선정이 없었으니 퇴직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인물의 진퇴를 어찌 경솔히 쉽게 할 수 있겠는가? 마땅히 주문하여 처리해야 한다. 권욱의 일에 대해서는 윤호하지 않는다 하고 또 승경원의 전교하기를 직접을 거두어 드렸거나 파직된 사람 및 일체의 작죄한 자들을 남김없이 써서 아뢰라 하였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4월 15일 이모 첫 번째 기사. 두 명나라 사신이 각각 두목을 시켜 대궐에 나와 물품을 진상하고 대비전과 전 왕에게도 또한 드리는 것이었다. 사신은 논한다. 연산군은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고 종묘 사직에 죄를 지어 신과 사람이 다 같이 분노하였으므로 주상을 추대한 것은 부득이한 일이었다. 마땅히 사실로서 천자에게 상과하여 명을 받았어야 할 것인데 도리어 거짓으로 꾸민 말로 상국을 속였고 또 자신을 속였으니 명분을 바꾸는 일이 바르는 일에 어디에 있는가 애석하다. 당시 대신들의 견식이 없으며 맞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4월 15일 이모 두 번째 기사. 대간에 앞서여 전일의 일에 대하여 아뢰고 또 아뢰기를 민양 등의 일에 대해서는 신의 이목지관이 되어 모든 보고 들은 바를 아뢰지 않을 수 없는데 전하께서 신의 말을 믿지 않으시고 그 범죄를 물으시니 신등이 마지 못하여 아뢰겠습니다. 민양은 부친상을 당했을 때 그 처부의 임지로 가서 그 전에 간통하던 기생과 공공연하게 함께 지냈으며 작별할 적에는 돌아보고 애석해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김정간은 폐조 때 장령이 되었는데 그 아들 충순 위의 혼례를 행할 때 제구를 사안부에 판비케 하여 제좌청에서 거행했고 또 뇌물을 받고 죄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또 잘 아는 사람을 항상 사안부 문에 세워놓고는 금령을 범한 사람들의 성명을 물어서 통과할 때나 석방될 때마다 뇌물을 받아 치부하고 이어 그 사람의 은을 거두어 자기의 띠를 만들었습니다. 민양과 김정관은 법으로 보아서는 마땅히 처벌을 청해야 하겠지만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단지 파직을 청한 것입니다. 유보는 전에 개성 군사로 있을 때 비록 기묘하지 않은 차지에도 꼭 면포를 징수하여 마침내 둘 곳이 없을 정도였고 또 농장에 큰 집을 짓고 노스에 꿀이 철물들을 많이 거두어들였습니다. 남치명은 전에 성을 쌓는 감력으로 있을 때 거느리고 있는 박내군으로 사사라이 자기 집 짓는 데 일을 시켰고 조사와 사대부의 집에서도 침독을 견디기 어려워 혹 음식물을 제공하고 혹은 면포를 주면 태연히 일을 받았으며 또 가평 태실의 돌란감 만드는 일을 감독할 때도 군인들을 많이 내보내 면포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김세견은 전에 예빈시 참모로 있을 때 다른 관원이 맡은 작지가를 함부로 사용했으며 지금 제용감 봉사가 되었어도 또한 다른 관원이 맡은 진성을 사용했습니다. 권욱은 나이가 많아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는데 전일 평산 군수로 있을 때 또한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모두 파직시키기를 청합니다. 하니 참교하기를 두 가지 가자한 일과 민자방 권욱의 일에 대해서는 윤호하지 않는다. 민양, 유보, 김정관, 남치명, 김세견 등은 의금부로 내려 보내어 추구하라 하였다. 다시 세 차례나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제좌청은 관원이 일제히 앉아있는 창사를 말한다. 작지가는 조세에 덧붙여 문세에 드는 종이 값으로 받는 곡식이나 돈을 말한다. 제용감은 필육, 인삼 등의 일을 맡았던 관청이다. 진성은 진성장, 즉 노비선상 보고서이다. 당시 노비는 서울은 두 번에 나누어
번갈아 이벽하고 지방에서는 7번 나누어 선상하는데, 이때 선상 노비에게 연고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대체시키고자 하는 자에게 대해서는 그 지방 관하에서 면포를 받고 진성장에 기록한 다음 이것을 상부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대전 회통 형전 공천조에 있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4월 16일 개미 첫 번째 기사. 명나라 사신들에게 건정전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4월 16일 개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서 전일의 일에 대하여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4월 17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평 윤채호와 헌납신상이 원정공신 및 족친에게 가자한 일과 민자방 등에 대한 일을 논하였다. 시독관 이 장군이 아뢰기를 대간이 공론을 지켜 합사해서 아랜 것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청컨대 속히 들어주시고 망설이지 마소서 하였다. 검토관 유옥은 아뢰기를 명나라 사신이 객관에 머물러 있는데 대간이 합사해서 언사를 하고 있으니 누설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찌 듣지야 못하겠습니까? 중국 조정에서 만약 전하께서 간언을 거절한다는 말을 듣는다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였으나 상은 대답하지 않았다. 진조실록 5권 중종 3년 4월 17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의금부의 형조에서 서계한 주목 단자를 내리면서 이르기를 한수는 진공신인데 외제 기양 보낸 지가 이미 오래되었고 신시의 족치는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니 모두 석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유자강은 처음에 대간의 말에 의하여 내쫓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대신이니 서울 안에 살게 할 수는 없다 해도 석방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 그 자손은 모반이나 대역의 예가 아니니 모두 석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패조 때 기생으로서 기양 보낸 사람도 석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들을 정성들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4월 17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김정관 유보 남치명 등에 대한 일은 처음 정성들의 말에 따라 의금부에 내려 추문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갇힌 사람들이 매우 많고 또 지금 바야흐로 농사철인데 그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을 구속하는 것은 온변치 못하니 그들을 사무로 옮기고 명나라 사신이 돌아간 뒤에 가을철을 기다려 행대감찰을 파견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우선 그 관직만 파면하라 하였다. 중정실록 5권 중종 3년 4월 17일 갑신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앞사에서 전일의 일에 대하여 아뢰고 또 아뢰기를 곧 참이 시민의 아내 이시의 종의 정장에 이르기를 연창부원군 긴감이 패조 때 권세를 믿고 그 주인의 집을 빼앗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대부의 할 짓이 아닙니다. 긴감은 상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한문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속히 그 관직을 파면하기를 청합니다. 민효증은 성질이 간사하고 아첨하여 잔혹한 사람에게도 의금부 당상관이 되었고 정광세는 번거롭고 외람되며 정직하지 못한 데도 형조판사가 되었으니 퇴직시키기를 청합니다. 정은 김정은 작년 8, 9월 4일에 병든 아비 때문에 정사할 일로 예고를 하였고 보은영감 연구령도 또한 대구에 와서 숙배하였는데 내관 성윤이 연구령과 김정을 경애로 남문으로 인도하여 수를 권하여 연구령에게 이르기를 모든 일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수가 많다. 전일에 민번이 회덕 현감의 수망으로 추천되었는데 민번이 하려고 하지 않으므로 내가 아뢰기를 민번이 현재 가래도감 난간으로 있으니 낙점이 되더라도 반드시 도로 옮길 것입니다 하여 마침내 강희신에게 낙점이 되었다. 그리고 이번 정사에 민번이 보은현감이 마음에 들어 있는데 그가 그것을 더 하고 싶어 나에게 부탁했으나 내가 응하지 않으며 회덕 현감을 하려고 했으나 다시 아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후에 망단자를 아뢰게 되니 상께서 영구령이 어떤 사람이냐고 말씀하시기에 내가 문신으로 쓸모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아뢰어 마침내 그대에게 낙점이 되었다고 말했다 합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보은영감은 전후가 다 문신이었으니 상께서 반드시 이런 정교는 없으셨겠지만 바깥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찌 의심을 두지 않겠습니까? 청컨대 성륜의 죄를 다스리고 또 민번이 환관에게 아부 환제도 다스리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성륜과 민번은 다 의금부에 내려 추문하고 그 나머지 일은 모두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대간이 또 원종공신 및 족친에 가자한 일과 민자방 등의 일에 대하여 네 차례나 아뢰었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증정실록 5권 증정 3년 4월 18일 을류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헌 이유청이 원정공신 및 족친에게 가자한 일과 민자방 긴감에 대한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민효증은 성질이 간사하고 아첨하며 잔혹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뢰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간사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정광세는 번거롭고 외람하여 정직하지 못하다고 아뢰었는데 남들도 또한 탐욕이 많다고 말하고 있으니 과실은 모두 적발한 후라야 들어주신다며 대신들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은 민효정, 정광세와 더불어 근래 여러 차례 같은 관직에 있었고 교분도 적지 않으니 어찌 인정이 없겠습니까? 다만 공론으로 전하를 기망할 수 없기 때문에 아랜 것입니다. 하였다. 사간 김승조는 아뢰기를 대간이 여러 달 동안 합사해서 아뢰었는데도 윤호를 받지 못했으니 실망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특진관 장순소는 아뢰기를 근래 법을 제정하기를 시골 사람으로서 벼슬 살이하는 사람은 자기 고향에 가까운 지방의 수령이 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성종 때의 나이 많은 부모를 위하여 돌아간 봉양하기를 청하는 사람에게는 그 가까운 지방의 수령을 제수했으니 이 또한 인정인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이 진실로 현명한 비록 본도의 감사나 도사 또는 가까운 지방의 수령이 된들 무엇이 방해되겠습니까? 신이 일찍이 여로도의 관찰사로 있을 때 사문을 본 일이 있었는데 그때 비록 사면해야 할 죄수이긴 하지만 마음대로 석방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석방해야 할 사람이 사문에 기록하여 외방으로 하여금 다 알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 유청이 아뢰기를 사문은 문서가 호본하에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입법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래 방해가 된다면 변경하는 것이 뭐 곤란하겠는가? 두 가지 가자한 일에 대해서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윤금선이 아뢰기를 패조 때 신이 남의 집을 빌어서 들었는데 그 집은 곧 민자방이 전에 빌어서 살던 집이었습니다. 폐수가 민자방에 이미 나간 줄을 모르고 편지 쪽지를 보냈는데 아이들이 받아서 봉함을 열어보았더니 꽃철이 이미 지났으니 활과 화살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쉬어 있으므로 아이들이 무서워서 도로 봉하여 죽었습니다. 그때 나라 사람들이 민자방을 범처럼 두려워했으니 폐주가 만약 그다지 혼미하지 않아 그의 계책을 다 받아들였다면 그 화는 더욱 비참했을 것입니다. 신은 한치의 공로도 없으면서 전국공신의 훈혈에 참여하여 도리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공신도 또한 신과 같이 공로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끼어 있는데 하물며 원정공신이겠습니까? 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족치는 더욱 명분이 없으니 폐주의 난정을 어찌 그대로 답습하여 개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상은 대답하지 않았다.